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다음 주면은 결성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외 노조 취소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교조가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부위원장님. 네. 자, 결성 30년이네요, 벌써. 네네. 예, 제가 그 중학생 때였는데 전교조가 결성되고 그래서 말이죠, 학교마다 이제 해직되시는 선생님 계셨고 그래서 또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 사이에 눈물의 또 이별 그런 상황도 있었고 말이죠. 벌써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전교조 역사 참 뭐랄까요,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합법화도 됐고 불법화도 됐고 뭐 선생님들이 또 해직되기도 하고 복직하기도 하고 뭐 참 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또 해직 교사가 있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야 원로들, 그 백기환 선생을 비롯한 제야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전교조 결성 30주년이고 촛불 정부라고 자칭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 2주년이 넘도록 전교조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전교조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전교조가 법외 노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법외 노조. 법내 노조와 법외 노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외 노조라는 거는 불법은 아니고 법적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뭐 교섭도 할 수 있고 권한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휴직을 하고 전교조 간부 활동을 하면서 전교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른바 전임자, 노조 전임자. 법외 노조 상태에서는 각 지역 교육감에 지금 현재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허락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보수 교육감이라고 하는 대전, 대구, 뭐 경북, 경기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경기도요? 네네. 이재정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번에 좀 허락이 안 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의 우리 간부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직위 해제는 해직된 겁니까? 해직은 아니라 교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사가 아닌 상태로 지금 9명이 그렇게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근데 전에는 법내 노조였지 않습니까? 전교조가. 근데 언제 법내 노조에서 법외 노조가 됐습니까? 2013년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다가 9명의 해직 교사가 있었어요. 그 전교조 소속 조합원 중에 6만 명 중에 9명의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아님이라고 팩스 한 장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노조 아님.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6년간 이렇게 법외 노조 상태로 법적인 지위를 박탈당한 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전교조가 그 9명을 그럼 조합원 아님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내 노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토론도 했고 총투표도 했고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분들을 조합에서 내치는 건 안 된다. 9명 그 현직 교사가 아닌 9명의 경우는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분들을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고 우리가 법내 노조로 남느니 차라리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의리를 지키자 이런 겁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유세에 나와서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면서 해충에 비유했어요? 정멸해야 될 단체다 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수용을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탄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불의에 맞서는 저항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여기에 우리 탄압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실직자라도 해직자라도 조합원으로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 다 둘 수 있고요. 그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는
그 노동조합의 자주권입니다. 네. 그 뭐 아프리카의 어디 마다가스카르인가? 네. 뭐 이런 나라 하나하고 저희 나라하고만 우리나라하고 네, 예. 두 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라고 네. 지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헤이드님 말씀하시기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네네. 뭐 이런 이 사법농단과 네. 유관한 문제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뭐 그런 확인된 사실은 지금 뭐 차고 넘치죠. 네. 청와대가 저희가 이제 재판을 행정처분을 취소하자는 재판을 냈었고 네. 뭐 1심, 2심까지 갔는데 그 음. 중간에 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예, 예. 정교조에게 유리한 그 결론이 날 때마다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를 했고 그래서 정교조를 법에 넣어두할 경우에는 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법에 넣어두할 경우에는 모두 다 윈윈. 대법원도 윈, 청와대도 윈이다. 이런 문건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윈윈이라는 네. 표현이 네네.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교조가 법의 노조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네.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 아닙니까? 네. 1심, 2심 모두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패소했고요. 네. 현재 언제 패소한 거예요? 2심이 2016년 1월 21일. 박근혜 정권 때네요.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대법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법 가서 물어봐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대법에 계류 중인 거는 네.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요. 그 네. 1심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네. 2심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리고 또 무리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네, 네. 있었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윈윈하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 2심 재판 결과 그 재판장들은 뭐 억울해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수상합니다 결과가. 예, 전교조가 패소한 이 결과가 네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자,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대법원의 심리 네. 아니겠습니까? 네, 또 네. 대법원장도 바뀌었고 대법관도 상당수가 바뀐 상황이어서 네. 1심,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이게 더 네. 주목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 행정부가 이렇게 이 취소를 또 취소한 걸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네. 전교조를 노조로 그렇죠. 인정하는 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행정부가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지난 행정부의 잘못이니 현 행정부가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재판 진행 중이었던 예를 들면 세월호 기간제교사 수직 인정이라든가 그렇죠, 말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네. 폐기라든가 이런 건 다 행정부에서 취소를 해서 정리가 되었던 일들이거든요. 네네. 지난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거니까 우리가 풀겠다 한 거고 네. 전교조 법외노조 역시 지난 행정부에서 잘못했으니 예. 청와대가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풀겠다 해서 뭐 이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노조 아님 통보 이렇게 팩스 한 장 받은 것처럼 법외노조 취소 통보 이렇게 팩스 한 장 받으면 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팩스 한 장만 보면 그렇죠. 된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노조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예.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국가인권이라든가 네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네. 전교조 문제 법외노조 취소해야 된다. 뭐 시행령 구조 이행 폐기해야 된다. 네. 이렇게 공고사항을 계속 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공고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행정부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지난 5월 14일, 15일 네. 전 국민 한 1000여 명 상대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좀 그 네. 개요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럴까요? 예. 예. 네, 이제 만 전교조가. 19세 이상, 예. 그다음에 남녀 1017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교조가. 네. 예. 이 전교조 제압법화 그리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고 있는 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네. 전교조를 재합법화하는데 네네.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53%가 오, 나왔고요. 과반이 넘었네요. 네네, 예. 그렇죠. 반대도 49% 나왔는데 어. 여전히 찬성이 39% 아닙니까? 네, 39%. 예, 네. 그러니까 그
찬성 반대의 그 격차가 14%포인트. 네네. 예, 그러니까 찬성이 53%, 반대가 네. 39%. 네네. 네. 그 이제 뭐 반대 퍼센테이지가 음. 자한당 지지율하고 거의 흡사해요. 네. 예. 아니 뭐 네, 또 저는 뭐 국민 민주당 지지자 네. 중에도 뭐 네. 전교조 재합법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예.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도 뭐 전교조 네, 재합법화 그럴 수 있죠. 찬성하는 네. 분도 있을 네. 것이고요. 예. 근데 저희는 이걸 보면서 네. 국민 과반수가 네. 우리 전교조를 신뢰하면서 재합법화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1999년에 그때 전교조가 처음 합법화되었을 때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55.2%가 전교조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예.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전교조 지지 비율에 비하면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 응답률도 말씀해 주세요. 조사 응답률은 네. 조사 응답률 여기. 예. 네. 7.1%군요. 7.1%. 네네네. 1000명대 조사니까 네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 네네. 포인트입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네. 예, 방송에서. 네. 그래, 과반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여러 또 행정기관들에서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서 네. 이제는 행정부가 네. 선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조선일보의 네.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 대대적 투쟁, 친일 교가 폐지, 혁신 학교 확산 등 교육 현장에서 각종 논란을 만들고 있는 전교조가 오는 28일 결성 30년을 맞는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인 사람. 사실상 교육 권력을 장악했지만 전교조는 현행법상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다. 이게 바로 이제 전교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보수 진영의 시각, 네, 그 네. 시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런 보수 진영의 시각은 음. 전교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음.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왜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친일 교가 폐지가 왜 논란인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당연히 친일 교가는 폐지돼야 되는데 예. 이거를 논란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뭐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게 혁신학교인데 이거를 논란으로 너무 과대해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예. 보고요. 뭐 저희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시각들을 나타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위원회에서 네. 저희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고했던 이런 시기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때 예. 임명한 보수적인 네. 인권위원회에서도 예.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근거나 명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어떻게 응답할지 함께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속 인터뷰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